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대 시태그 도입부 시퀀스 1 대본. 해시태그 도입부 1350자.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3층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을 이곳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진 것입니다. 15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벽 한쪽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누군가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중환자실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수간호사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외과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죠. 이런 건 처음 봐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하지만 정작 그 벽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당신이 그린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던 이 간호사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이곳에서 오늘은 한 여성의 잊혀진 꿈과 예상치 못한 기적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시퀀스 1 2500자. 15년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 미술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스케치북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의 손끝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그림이 살아나고 있었죠. 와, 민지야. 이거 진짜 사진 같다. 옆자리 친구가 감탄했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연필 한 자루로 종이 위에 만들어내는 세상이 그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미술 선생님인 김 선생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도 민지 같은 학생은 처음이었죠. 민지야, 잠깐 이리 와봐. 수업이 끝난 후 김 선생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너 진짜 미대 갈 생각 없니?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녀의 간절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형편이.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가정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내 실력이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미대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민지야, 엄마가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봤니? 하지만 엄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선생님은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현실을 봐. 우리 같은 집에서 예술이 무슨 소용이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민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몇 주 후 어머니가 새로운 계획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미국 가서 간호학 공부하는 게 어떨까? 간호학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던 분야였거든요. 응.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면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벌어. 이모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니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영어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이과 성적도 괜찮았죠. 그림은 취미로 그리면 되잖아.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취미라는 단어가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잡았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쩌면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15살 민지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해시태그 시퀀스의 대본 2500자. 결국 민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죠. 인천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캐리어 안에는 간호학 교재들과 함께 작은 스케치북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민지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민지야, 힘들어도 꼭 견뎌내. 이게 다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민지를 이모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모는 20년 전에 미국에 온 1세대 이민자였죠. 민지야, 여기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미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거든. 이모의 집에서 지내며 영어 공부를 시작한 민지.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곧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생활 영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What did you say?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민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간호학과 예비 과정이었죠. 첫 수업 시간 교수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인내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말하는데 자신은 그런 확신이 없었거든요.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외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너무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캐리어에서 스케치북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오랜만에 연필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창밖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 네온사인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야자수들. 아, 이 느낌. 손끝에서 전해지는 익숙한 감각에 민지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죠. 내일도 시험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2년 후 민지는 간호학과 본과에 진입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 들어선 민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거든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80대 할머니 환자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느꼈어요. 어쩌면 나도 이 일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스케치북을 꺼내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복도 풍경을 스케치하기도 했죠. 그림 그릴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도, 언어 장벽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모두 사라졌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민지는 이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간호사가 되는구나. 대견하다. 네, 이모. 그런데 왜? 무슨 고민 있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모, 전 아직도 그림이 그리고 싶어요. 이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지야, 이모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하지만 현실은 달라. 지금처럼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게 맞아. 그날 밤 민지는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15년 전 그 소녀의 것이었어요. 곧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그 꿈이 살아있다는 것을. 해시태그 시퀀스 3 대본 2500자.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새하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간호사가 된 것이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금문교가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그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중환자실에 배정받은 민지를 수간호사 리사가 맞이했습니다. 환영해요, 민지. 여기는 정말 바쁜 곳이에요. 하지만 보람도 큰 곳이죠. 리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민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이 중요해요. 환자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법, 각종 의료 장비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돌보는 마음가짐까지.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죠. 어느 날 민지는 점심시간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기 누가 있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아, 죄송해요. 여기 제가 혼자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여기 와요. 데이비드 존슨이에요. 외과 의사입니다. 민지 김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온 간호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김치찌개 특히. 데이비드의 서툰 발음에 민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옥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는 의사가 된 이유를, 민지는 한국에서 온 이유를 조금씩 나누었죠. 사실 제 꿈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데이비드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림 그려요? 가끔. 취미로만요.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에게는 왠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병원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동료들로부터도 신뢰받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특히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민지는 정말 타고난 간호사야. 리사가 다른 동료들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지 자신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은 잘하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빈 공간이 있는 느낌이었죠. 데이비드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지, 이번 주말에 골든게이트 파크 가볼래요? 거기서 그림 그려도 좋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의 제안에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요? 하지만 제 그림 실력이 뭐가 중요해요. 즐기는 게 중요하죠. 그 주말 두 사람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민지는 오랜만에 야외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데이비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죠. 와, 정말 잘 그리네요. 데이비드가 감탄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전만 못해요. 요즘에는 거의 안 그려서. 하지만 그날 오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데이비드도 그런 민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민지,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인데요. 아니에요. 환자들을 돌보는 마음도 그림 그리는 모습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민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스케치북에 데이비드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공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을 어쩌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실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곧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해시태그 시퀀스사 대본 2500자. 1년이 흘렀습니다. 민지와 데이비드의 관계는 동료에서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병원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죠. 민지, 데이비드 박사랑 언제 결혼해? 동료 간호사 제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행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과거나 꿈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에 새 건물을 짓는다면서요? 응, 소아과 전용 건물이래. 그런데 로비에 큰 벽화를 그릴 예정이라고 하더라. 수간호사 리사가 말했습니다. 민지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벽화요? 응.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예쁜 그림을 그릴 거래. 지역 예술가들한테 공모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날 저녁 민지는 데이비드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화 공모전이라. 재미있겠는데요? 민지도 참여해봐요. 데이비드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요? 안 돼요. 전 그냥 취미로 그리는 수준인걸요.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잃을 건 없잖아요. 하지만 민지는 자신 없어 했습니다. 전문 예술가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민지는 병원 게시판에 붙은 공모전 안내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로비 벽화 디자인 공모전. 주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싶었던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민지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그림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었죠. 연필을 잡은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동화 속 세상 같은 풍경이 종이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죠. 나무 위에 작은 집들이 있고 동물들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 그림을 그리는 내내 민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즐거웠었나?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데이비드가 민지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정말 민지가 그린 거예요? 네. 어떤가요?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의 격려에 민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더 수정하고 다듬어서 작품을 완성했어요. 공모전 마감일 하루 전 민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출해도 될까요? 민지, 당신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꼭 제출해봐요. 데이비드의 응원에 힘입어 민지는 마침내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지는 출근하자마자 리사에게 달려갔어요. 리사, 벽화 공모전 결과 나왔나요? 아, 그건 말이야.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 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선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심사위원들이 모두 감탄했다나 봐. 그런데요? 당선자가 병원 직원이래. 민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요? 모르겠어.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던데.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이번 벽화 공모전에는 정말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선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선작의 제목은 희망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당선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병원 중환자실의 민지 김 간호사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제가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민지. 동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지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줄 몰랐는데 정말 의외야. 평소에는 그런 티를 전혀 안 냈는데 민지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당선된 것일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 것일까요? 해시태그 시퀀스오 대본 2500자. 벽화 공모전 당선 이후 민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다른 것이었죠. 민지, 정말 대단하더라. 그 그림 봤는데 완전 프로 수준이던데? 언제부터 그림 그렸어? 전혀 몰랐잖아. 민지는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그냥 취미로 조금씩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그림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벽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퇴근 후와 주말에 새 건물 로비에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도 종종 와서 지켜봤죠. 정말 신기해요. 벽에 직접 그리는 건 처음 보는데 민지는 벽화 작업이 즐거웠습니다. 큰 캔버스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와, 저거 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손놀림이 예술이네. 저렇게 빨리 그리는데도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민지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벽화 작업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간호사이면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니 정말 놀랍네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나요? 어릴 때부터요. 전문적으로 배우셨나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요. 그냥 혼자서요. 기자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서 이 정도 실력을? 정말 천재적이시네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민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죠. 민지 김 간호사님이시죠? 저는 다운타운 아트 갤러리의 관장 앤드류 스미스입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민지는 어리둥절했어요. 개인전이요? 저요? 네. 신문 기사를 보고 벽화도 직접 보러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당신은 진짜 예술가예요.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예술가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데이비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엇을요? 당신의 진짜 꿈 말이에요. 그림이 정말 좋은 거죠? 민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벽화를 그리는 동안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간호사 일도 소중해요. 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며칠 후 민지는 개인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민지 자신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색채 감각, 구도, 표현력. 모든 것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재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그림일까? 민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개인전 준비 과정에서 갤러리 관장 앤드류가 말했어요. 민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마추어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 작품을 보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요? 이 정도 실력이면 뉴욕의 유명 갤러리에서도 전시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었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실력이 생긴 건지. 개인전 오프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모두 오기로 했어요. 민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민지, 괜찮아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그림 그릴 때만큼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달까요? 그날 저녁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원 동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과 언론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민지의 작품들이 벽에 걸린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정말 간호사가 그린 그림이야? 말도 안 돼. 이 정도면 완전 프로잖아. 수간호사 리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지, 너 정말 누구니? 해시태그 시퀀스 6대본 2500자. 개인전이 끝나고 며칠 후 민지에게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관장 앤드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민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작품을 보고 싶다고. 민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니 꿈에서나 들어본 곳이었거든요. 정말요? 제 작품을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샌프란시스코 아트 페어에서 당신을 메인 작가로 초대하고 싶다고 해요. 민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한 간호사였는데 갑자기 예술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날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민지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동료들도 그런 민지를 신기하게 바라봤죠. 민지, 정말 대단해. 이제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거네. 근데 정말 신기해. 평소에는 그림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점심시간에 데이비드와 함께 옥상에 올라간 민지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저 정말 이상해요. 왜요? 그림 그릴 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제 몸에 들어온 것 같달까요? 데이비드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일지도 몰라요. 진짜 모습이요? 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이 이제야 꽃 피우는 거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민지 김 씨신가요? 저는 서울에서 온 미술평론가 박정민입니다. 서울에서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까지 연락이 온 건지. 인터넷으로 당신 작품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그럼 혹시 유명한 화가님께 사사받으신 적은요? 아니요. 독학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민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학이라고요? 이 정도 실력이?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실례지만 혹시 15년 전에 서울 고등학교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민지 김이 맞나요? 민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당신 작품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5살 소녀가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리시더라고요. 미대에 진학하신 줄 알았는데 간호학을 하셨다니. 가정 형편상?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서.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15살 때 전국 고등학교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미술대학 교수들이 특별 입학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데이비드는 놀라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부끄러웠어요. 그토록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포기했다는 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린다면 한국 미술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예술은 사치라고. 데이비드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군요. 네. 꿈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날 저녁 병원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미술관에서 민지에게 대규모 개인전을 제안해 온 것이었죠. 민지 김의 귀향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목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병원 직원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지가 그런 천재였다고? 전국대회 대상이라니. 말도 안 돼. 수간호사 리사가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너 정말 누구니? 우리가 아는 민지가 맞아? 리사, 저는 그냥이 아니야. 이제 이해가 돼. 왜 환자들을 돌볼 때도 그렇게 세심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무슨 뜻이에요? 너의 모든 행동에 예술가의 감성이 들어 있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어요. 민지에게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시퀀스 7 대본 2500자. 며칠 후 민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그것도 너무나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민지야? 김 선생님? 15년 만에 듣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제 번호를? 미술계가 생각보다 좁아. 너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민지야, 사실 선생님이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네, 내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도, 홍익대학교에서도, 심지어 프랑스 파리의 에콜대 보자르에서도 너를 찾았어. 정말요? 내가 그린 그 작품 사진이 해외까지 퍼졌거든. 15살 소녀가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파리에서는 전액 장학금의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 내가 그만큼 특별했거든.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연락을 끊어달라고 부탁하셨어. 민지가 흔들릴까봐. 그 순간 민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미국행을 추진했는지 어머니께서 아셨던 거군요. 응, 내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계셨어. 그런데요? 어머니는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도 아셨거든.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내가 겪기를 원하지 않으셨어.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민지야,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파리의 그 교수는 아직도 너를 기억하고 있어. 정말요? 응, 내가 연락해봤거든. 지금이라도 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해.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저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또요? 사실 제가 간호사가 된 건 제 의지만은 아니었어요. 민지는 김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저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르는 채 포기한 거였어요. 데이비드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가 돼요. 무엇을요? 어머니의 마음을요. 저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술가의 불안한 삶보다는. 지금은 어떤 기분이에요? 묘해요. 화가 나면서도 고마워요. 덕분에 당신도 만났고 간호사로서의 보람도 느꼈거든요. 며칠 후 민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것이었죠. 엄마, 민지야? 웬일로 이 시간에? 엄마,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어머니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어. 언제부터 아셨어요? 인터넷에서 봤어. 내 그림. 정말 아름답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화나지 않으세요? 화나기는. 미안해, 민지야. 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내 꿈을 빼앗은 거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지만 엄마 덕분에 저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민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제가 간호사로 살면서 만난 사람들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정말이니? 네. 환자분들의 희망, 동료들의 따뜻함, 생명의 소중함. 그런 것들이 제 그림을 더 깊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지는 스케치북에 특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짓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예술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15년의 돌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완성된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시태그 시퀀스8 대본 마지막 2500자. 1년 후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아과 건물 로비에 완성된 민지의 벽화 앞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림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병원 3층 복도에 새로 생긴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희망의 갤러리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에는 민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요. 민지가 병원 원장에게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자신의 그림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민지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퇴근 후에는 당당히 화가가 되었거든요. 민지, 오늘 저녁에도 그림 그려? 동료 간호사 제니가 물었어요. 네. 내일 뉴욕에서 온 큐레이터와 만나야 해서요. 이제 민지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정체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 밤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예술가로 말이죠. 데이비드와의 결혼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열기로 했죠. 민지가 처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요. 민지, 웨딩드레스 피팅은 언제 해? 다음 주에요. 그런데 데이비드, 정말 괜찮아요? 저랑 결혼하면 평범한 의사 부인이 아닐 텐데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범하지 않아서 더 좋은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녁 민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머니였어요. 엄마.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민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민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지는 어머니께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벽 한 면 가득 걸린 그림들을 본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다 내가 그린 거니? 네, 엄마. 어머니는 한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 환자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할머니, 우리 할머니 같아. 맞아요, 엄마.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만난 분이에요.
이분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내 꿈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더 큰 꿈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니? 간호사로 살면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희망이 제 그림을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 만약 15살 때 바로 화가가 됐다면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없었을 거예요. 며칠 후 어머니는 민지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를 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민지야,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림도 그리고 간호사 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결혼식 날 병원 옥상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민지의 동료들, 환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미술계 인사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주례를 맡은 병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꿈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데이비드가 민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민지, 당신은 제게 예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기법이나 재능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민지도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제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지는 홀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그림들이 걸린 갤러리 앞에서 멈춰 섰어요. 희망의 갤러리라는 팻말 아래 한 아이가 그림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수술받기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스케치북에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15살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마주보며 미소 짓는 그림이었어요. 15살의 민지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지금의 민지가 대답했어요. 고마워. 내 꿈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꿈들이 사실은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지처럼 돌아온 길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